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하창무입니다. 오늘 또 금요 라이브, 금요 주식 살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상반기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투자에는 극과 극의 성적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잘 대응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가는 대로 배터리에 갈 때는 배터리 비중을 조금 높인다든지 반도체가 갈 때는 반도체 비중을 조금 높인다든지 물론 말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또는 기타 관련주들은 상당히 우울했던 상반기가 지나갔죠. 그래서 가만 상반기에 지나가면서 벌써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살롱 시간에는 이제 다음 달 7월 달을 준비하는 큰 꼭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바로 7월 증시 어떻게 움직일까? 7월 증시 대전망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조금 확장을 해서 가장 6월 달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게 그거였거든요. 배터리입니까? 반도체입니까? 배터리입니까? 반도체입니까? 그 이분법을 넘어서 약간 삼분법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살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7월 증시 주요 키워드. 제가 이제 주요 일정을 한번 뽑아봤어요.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월 초 같은 경우는 달이 바뀔 때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분기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또 실적 시즌이 들어오죠.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7월 달 주요 키워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이 이제 7월 7일 날 발표되는데 이거는 또 왜 중요하느냐? 6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했죠. 네, 그런 상태에서 또 파월 의장이 뭐 포럼에서든 계속적으로 두 번 이상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뭐 데이터 디펜던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약간 연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고용 상당히 튼튼하거든.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네들의 긴축 강화, 쉽게 말해서 금리 오는 거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럼 과연 또 거기에 많은 근거를 두는 것 자체가 그래도 경제의 근간이 고용이니까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음 날 또 7월 25일 전후예요.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에 금리 결정. 지금 7월로 넘어가면서 시장에서는 7월 달에는 뭐 25bp 정도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2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리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7월 초순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7월 12일 날 발표될 미국의 6월 CPI,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도 올리면 시장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고용도 나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고용도 아이고 어디 갔죠? 고용도 나쁜 상태에서 미국이 만약 또는 물가 지수가 지난번에 5월 달에 4% 까지 떨어졌거든요, 헤드라인이. 근데 인제 그게 뭐 그거는 3 짜리를 찍을 건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제 근원 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거. 근데 그게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상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7월 아마 중순까지는 거의 약간 요런 데이터를 보는 시기가 될 거고, 그런데 이제 또 삼성전자도 최근에 상반기 때 가장 강했어요. 외국인들이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총 대한민국 주식 코스피에서 12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11조 원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52%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에 뭐 느끼는 바에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성적표, 지난 1분기 때 우리가 깜짝 놀랐었죠. 2,900억 원. 물론 2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거보단 더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과연 분기에 5조 10조를 벌던 삼성전자가 1조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장밋빛 전망을 펼쳐줄지, 그건 중요할 것 같고, LG전자도 주가를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들보다는 잘 버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계속 LG전자 쪽으로는 시장에 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빨리 가지 않는 그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하락하지 않는 또 편안함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적이란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 발표 이벤트가 중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 금리는 뭐 제가 보니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7월 중순 정도에 13 일인데 금리 발표가 3.5%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었어요. 미국은 인제 5.25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벌어졌으니까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한국의 주식을 팔고 미국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3.5고 미국이 5면 한국에서 그대로 빌려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면 175 bp 1.75%의 안전 마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 내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23년도 증시는 금리 차이에서 외국인 자금의 엑시소트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요건 근데 워낙 정부에서 6월 달에 라면값도 내려라, 통신비 내려라, 전기요금 내리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번에도 한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동결 우위가 높고 설령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요런 일단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늘 심심하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뭐 맨날 그 말인 같고 이런 게 들립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7월은 멈췄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하면서 그거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2분기 동안 4, 5, 6월 달 동안에 기업들의 실적을 전망하는 그림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증시는 많이 안 움직일 거예요.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6월 중순부터 100포인트 정도 빠졌었는데 갑자기 100포인트가 급반등할 가능성도 조금 낮을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내려왔으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이야기인데 7월 말에 실적 발표하겠죠. 근데 또 3조를 번다고 해요.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분기 전망치 자체도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3조 6천억 개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1분기 때도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때 대한민국에서 조단 이상을 번 기업이 2개 있었어요. 현대차, 기아차. 근데 2분기도 이 정도 줬다면 물론 주가의 파급력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5월 달만큼의 획기적인 자동차의 탄력성을 줄까? 왜냐하면 또 8월 달, 7-8월 달은 통상적으로 음 노조 이슈도 있긴 있는데 5월 달에 현대차 자동차가 확 갈 때는 워낙 반도체가 안 좋았었어요. 배터리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얘가 돋보였던 거죠. 투자를 하다 보면 바로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돋보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 기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좋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당연히 어느 정도 계속 기관들의 콜은 받을 건데 압도적인 상승률 쪽으로는 조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다시 실적 시즌이니까 자동차만 가는 거야 하면서 그냥 자동차에 올인하는 투자가들은 수익은 나겠지만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간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는 어차피 또 실적 시즌에서 주인공은 될 것인데 주가 관점에서는 그래도 탄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다른 쪽도 열어보는 게 낫지 않나 보겠고 이제 하반기를 가니까 영 나오던 이야기가 이게 6월 달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중국 증시 어떡합니까 였거든요. 뭐 어떤 데 S&P는 5월 달에 6월 달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는데 또 중국 정부는 우리 괜찮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상반기 동안 중국 관련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쵸. 화학업종도 힘들었고. 근데 이상하게 6월 달로 넘어오면서 화장품주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의류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 중국 관련주 중에 오르지 못한 섹터 되게 많습니다. 뭐 카지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가장 지금 제가 뭘 적어 놨냐 하면은 이게 이제 환율인데 환율을 보면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유로화가 1.08달러예요. 맨 위에 있는 건데 유럽이 정말 좋나요, 그렇게? 최근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좋지 않죠. 영국이 6월 달에 50bp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독일이 6%의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영국이 8%의 물가 상승률이 나와요. 근데 유럽이 나쁘다는 건 좋지는 않은데 나쁘다는 거는 중국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놓고 보면 2분기 다음 7월에 가서도 계속 화두가 될 게 위안화 약세죠. 7.26 위안인데 위안화 약세라는 말은 뭐냐 하면 중국의 내수나 성장률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한테 고스란히 와 가지고 환율도 1,300원대를 튀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다시 위안화가 너무 튀어오르니까 위안화 개입에 대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큰 그림에서는 중국의 어느 정도 변동성도 조금 완화될 수가 있고 달러는 조금씩 강세로 갈 것 같아요. 밑에 103인데. 근데 왜 이게 그러냐면 통화라는 게 좀 어렵죠. 통화라는 게 달러가 너무 약하면은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는 되게 약했어요. 왜? 달러를 엄청 풀었으니까.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란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또는 미국이 튼튼해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약간 두 개가 애매해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통화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돌고 돌아서 다시 중국을 한번 봐 드릴게요. 제가 중국 증시 차트를 띄워 놨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상해 지수인데 제 얼굴이 조금 가려졌군요. 네, 3,200 포인트 정도가 있는데 중국 상해 지수가 7월 달에 다시 3,100 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면 오히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월 말에 형성했던 3,200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한번 일시적으로 저점을 이탈했다가 올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7월 달에 중국 증시가 다시 3,200 포인트 전후에서 하방 지지를 보이고 3,300 포인트로 회복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단순하게 중국 관련주의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가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주주했던 섹터가 있어요. 어떤 섹터? 지금이라도 한세스일업이라든지 영훈무역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 같은 거 좀 많이 빠져있던 경기 민감주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신 분들이 있고, 상반기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라든지 건설 기계 쪽이거든요. 뭐 현대건설 기계도 있을 거고 효성중공업도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수익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전에 살펴봤던 중국 증시의 변동성 자체가 완화될 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7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최근 시장에서 일정 부분 중국의 외환 개입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 6월 달에 금리 인하라는 강수를 뒀다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가 말하는 중국이 금리 인하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 인하는 자체가 그만큼 경기 침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중국이 10 bp의 금리를 인하하니까 어떻게 해석했느냐.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까? 오히려 이 정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시그널에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금리를 인하했고 위안화의 약세에 개입한다는 거는 중국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별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7월 달 관점에서 미국에서의 금리라는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게 실적 시즌과 맞물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조금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이분법 이야기에서 하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우리가 7월 증시의 큰 윤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감이 잡힐 듯 안 잡힐 듯 하시죠. 한 번 더 요약해 드릴까요? 시장은 점차적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수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잘잘하게 하방을 다지면서 다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여건 자체가 7월 달에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올라갑니까 내려갈까 이야기보다는 서서히 다시 활발한 종목 장세로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3분법으로 보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이걸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해요. 뭐 109%가 좀 올랐어요. 75만 원대로. 하이닉스, 삼성이 괜찮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고민하냐면 이제 반도체에서 내려서 다시 배터리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똑같은 게 "인제 AI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이었죠. 실제적으로 6월 말 한 달 동안에 미국 증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5 월까지만 해도 S&P 500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게. 근데 5 월에서 6 월로 넘어오면서 은근슬쩍 상당히 다른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잠깐 잊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림 자체가 사실 6 월, 7월 달 좀 완화됐었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제 7월 달을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은 제가 답을 딱 이야기를 드리죠. 반도체 배터리 이분법으로 하게 되면 생각보다 호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냥 같이 보세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상반기 동안에는 반도체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빠지고 배터리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빠지죠. 그럼 왜 그랬냐면 4월 달 착시 효과 때문이에요. 지난 4월 달에 배터리주는 1월 26 일부터 올랐는데 4월 한 달 동안에 확 오른 게 있어요. 정확히는 보름 동안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1차적인 수급 블랙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바운드가 5월 초순에 있었죠.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6월 15일 이후부터 6월 말까지 또 포름이 끼케 2 주짜리였어요. 그 2 주짜리의 그 시황 자체에서 7월 달 하반기에 넘어가면 그렇게 보면 좀 어렵죠. 시장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자금이란 거는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게 맵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뭐 시장이 지금 보면 이렇게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위주로 땅 따먹기 지도인데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이만큼 커요. 전체 시장에서 제일 큰 방,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총 100평에 삼성전자, 국민은행, 현대차, 뭐 네이버, 그다음에 한미약품, 뭐 신세계,
뭐 글로비스, 삼성화재, 포스코, LG화학 다 들어가 있겠죠. 방방이 이렇게 방이 많아요. 100평짜리인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큰 방을 쓰고 있어요. 24평짜리를.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24% 정도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만 올라가도 장은 튼튼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확실히 6월 달에 외국인이 처음으로 1, 2, 3, 4, 5 주식을 사다가 6월 달에는 월간 기준으로 1조 원 남짓한 매도를 보였어요. 물론 거기에 삼성전자는 매수였지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삼성전자의 방이 조금씩 작아지고 조금 이제 방을 삼성전자에 내줬던 자동차 종목들도 방을 조금 확대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같은 철강 기계 쪽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함해서 철강이나 기계 쪽 왜 그러냐면 철강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 중국 쪽 생각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을 수 있다. 물론 이건 내피셜이보다는 실제적으로 중국의 액션이 두 개가 바로 잡혔댔어요. 금리나 위안화 개입.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세아 지주, 예, 세아베스틸 지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매기세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역시나 주도 방은 좀 작았지만은 요 기계 업종이 그런데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프라 관련이란 말이에요. 두산바필 이런 쪽도 조금 방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제가 바라볼 때는 7월 달에는 전기전자 업종 이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은 너무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자동차라든지 또는 철강 금속 업종, 기계 업종, 심지어 유통 업종까지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가 여기서 빨리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벌써 잘 자란 중소형주부터 움직이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의류 관련주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면 간간히 밑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의류 관련주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한국 운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운수 장비 쪽이 보통 이제 항공주들인데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하지 않을까 그리 보였고 코스닥은 사실 너무 방이 많아요. 코스닥을 보시면 거의 코스닥은 사실은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그냥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보시는 시장의 전체 맵을 안 보시는 분들은 본 화면이 눈만 블링블링하고 뭐가 뭔지 안 보일 수도 있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을 가지고 구역을 정해 둔 거거든요. 그런데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장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 소재는 코스닥 업종에는 대부분 화학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양극재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의 장비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PNT라든지 하나기술, 뭐 원준 많죠. 코인테크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또 이 반도체는 IT 부품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기계 장비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로봇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도 조금 역시나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 뭐 영화라든지 이런 쪽은 좀 어렵겠지만은 또 구역은 작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까 코스피에서 봤던 자동차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달은 생각보다 와이드하게 봐야 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계속 곱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보다 투자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반도체 내에서도 어떤 종목들은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공정 관련주가 빠질 수가 있고 오사트 관련주가 빠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EUV 관련주 올라갈 수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 9%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못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뭘 걱정하는 거냐면 만약에 에코프로가 올라가지고 코스닥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그 나머지 다른 대주전자나 나노신소재나 첨보를 다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인제 몇 번을 좀 강조를 드리는데 7월 달로 넘어갔을 때는 이분법적인 사고 1 더하기 1은 2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보다는 쪼끔 더 와이드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빠는 뭐가 좋은데? 네? 엄마는 뭐가 좋은데? 배터리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정말 실적과 모멘텀이 있으면서 같이 가는지. 예 고렇게 좀 갈 것 같은데 좀 많이 잡힐 듯 안 잡히나요? 쪼끔 늦게 가보죠.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튀어나 본 거예요. 왜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어떤 섹터나 종목을 주목했지. 여러분들이 잘 보는 차트는 아니에요. 분기 차트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일봉도 봤고 분봉도 봤고 주봉, 월봉을 봤는데 분기 분봉까지 보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7월 달이 3분기의 시작이잖아요. 분기 차트는 1년에 4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분기 차트를 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제가 코스피의 분기 차트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금리 올린다 그러니까.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걱정이 많을 때는 가장 심플하게 보라 그래요. 심플하게. 저는 차트 볼 줄 모릅니다. 차트 어렵지 않아요. 양봉이면 매수고 음봉이면 매도예요. 근데 지금 3개 분기 연속 양봉이에요. 그러면 3개 분기 분속 양봉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 양봉일 확률이 높은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개 연속 올랐으니까 네 번째는 내릴 거야. 그건 예측이죠. 그러니까 양봉이란 건 양봉의 매수니까 여기서 내가 3천이 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집중을 하세요. 왜 3천을 집중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3천이 가면 어쩌면 삼성전자가 후만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삼성의 3천 지수가 가게 되면 내가 3천 포인트일 때 20년도 말에 28만 원, 25만 원의 현대차를 샀는데 그게 오지 않을까? 카카오가 10만 원 오지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는 시장을 보여주는 지수인데 시장은 똑같은 마디 3천 포인트 갔다가 2천 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다시 3천 포인트로 갑니다.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렇죠. 2020년대 코로나 때 가장 핫했던 섹터가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 22년도, 21년도 말에 정시가 확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3,300포인트가 2021년도 6월 달인데 그해 하반기에 코스피는 그냥 연말까지 내려갔는데 하반기에 가장 핫했던 섹터가 있어요. 메타버스 위메이드 게임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그 친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시장이 어느 정도의 분기 차트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분기 차트를 보고 첫 번째 딱 보게 되면 지금의 힘은 양봉이니까 하반기도 위쪽으로 보는 거예요. 대신 분기 차트에서는 굳이 어디까지 가고 내려갈 걸 볼 필요는 없어요. 에너지 자체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구나.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확실히 조금 전에 살펴봤던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커요. 왜 이런 차트가 나오느냐? 물론 이제 제가 개수가 조금 다르게 그래프가 이래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가 100평 중에서 24평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 자리. 이 친구 하나만으로도 차트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만 오르고 딴 거 다 내릴 수 있죠. 근데 코스닥은 안 그래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하나만 올려가지고도 올릴 수가 없어요. 에코프로 5개가 들어와야 돼요. 시가총액 비중으로.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간의 변동성은 큰데 7월 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 시즌과 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 섹터에 주목하는 게 좋냐 하면은 이제 코스피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말이 아까 나왔으니까 이 차트를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7월 달에 우리가 주목할 섹터를 머리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자동차를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삼성전자보다도 저는 자동차를 일단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실적 시즌이니까. 근데 자동차를 보는데 당연히 기아를 조금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기아는 이제는 EV9이죠. 이게 실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그 이제 딱 1년 이제 내년도 10월이 되게 되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현대 기아의 전기차가 양산에 들어가요. 그 딱 일주일이 들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매매용으로 계속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공장 있는 기업들, 뭐 화신이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위아 조금 빼고 화신, 뭐 SL 이런 종목들. 우리가 뻔히 아는 이런 종목들이 근데 부담 없이 조금 할인할 정도의 장은 좀 안정적일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굳이 여기서 일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7월달 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6일 정도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죠. 처음이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대부분이 미국에서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하고 8월 달에 하는데 7월 달에 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작은 종목이 많아요. 스마트폰은 카메라 모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하는데 실적이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이런 쪽으로 매기세가 조금 들어옵니다. 폴더볼 관련이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디스플레이 관련, 폴더블 관련,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정도 좀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애플 관련주가
조금 더 다음 7월 달에는 사실 애플 관련주가 LG노텍하고 몇 개 빼고는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냥 다른 거보다 안 빠졌던 거지. 근데 어차피 삼성의 이 실적 시즌과 갤럭시 폴드의 일정을 맞춰 간다면 직간접적으로 9월 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 종목들을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되게 "아유 그거 아직도 안 가는데." 안 갈 때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는. 예를 들어서 OLED 관련주도 마찬가지. 애플은 그냥 단순하게 뭐 폴디드 줌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24 년도에 애플이 OLED 방식의 아이패드를 출시하잖아요. 우리가 잊고는 있었지만은 삼성 SDI가 8.6 세대 4조 1천억을 4월 달인가요? 투자를 확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배터리는 보긴 봅니다마는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월봉을 딱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중국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위안화가 만약에 중국이 부양책으로 안정화됐을 경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 자체가 안정이 됩니다. 다시 안정이 되고 실제적으로 7월 초순에 아까 우리나라 한국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섹터에서 가장 수혜를 봐요.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가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또 동결을 했다. 뭘 사야 됩니까? 금리하고 가장 민감한 게 건설하고 보통은 항공인데 고정비가 높은 산업이라고 그래요. 건설은 지금 안 돼요. 힘들어요. 예? 현대 상반기 때 보셨잖아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6조 4천억의 플랜트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뭐 수주 공시니까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어 올랐다 빠졌다 보일 때 그래도 그날 잠깐 올랐다가 밀려버렸죠. 예 건설보다는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는 쪽이 자 뭐 예를 들어서 항공이에요. 항공, 해운. 해운도 뭐 그래야 종목 많이 없습니다만 항공업종 이런 거 조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상반기 때 인제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던 AI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제가 6월 말에 봤는데 리바운드는 나오겠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딱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7월 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는 6월 달까지 너무 강했던 섹터들은 일정 부분 되돌림은 나오겠지만은 쪼끔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늘어질 수가 있고 6월 말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종목이 하나 있어요. 물론 저는 이게 앞으로 지켜볼 건데 어쨌든 유튜브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소셜 커머스 쇼핑몰 비즈니스를 6월 30 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테마성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테마성으로 거기에 인제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페24나 기타 피지사들의 주가가 바닥바닥 움직인 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인제 지나치게 테마성인데 만약에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건 제 인제 큰 상상력인데 그 이슈가 쪼끔 시간이 지나면서 제공된다면 푹 빠진 두 개의 종목이 있죠. 그렇게 아무도 "아유 그 종목은 보면 안 돼. 그 종목은 지금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라고 말한 두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이버 카카오거든요. 네이버 카카오의 지금 자리에서의 매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잘 보진 않아요. 카카오도 많이 빠져 있는데 근데 이전 종목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저점에 잡을 때 제가 유튜브도 많이 올려 놨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기에 관련해서는 필수 소비재 중에서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민감주의 가장 민감한 섹터가 쇼핑하고 플랫폼하고 광고 쪽이에요. 그쵸. 그래서 쪼끔이라도 인제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을 7월 달엔 제가 보니까 쪼끔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다가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경기 침체 완화, 경기 회복 그런 단어가 쪼끔씩 혹시나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쪼끔씩 경기 관련 회복주를 좀 여기 카지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쇼핑, 플랫폼, 광고, 미디어 콘텐츠 이런 것도 같은 계열이에요.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7월 하반기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한번 큰 그림을 잡아 드렸는데 이건 단순하게 7 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간 하반기 전체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본 영상 같이 하시면서 또 한 번에 많이 안 들어오신다 하시면서도 지금처럼 항상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좋은 인사이트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달은 매일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